아들아, 비가 쏟아지는 묘지였다. 나는 무릎을 꿇고 묘비를 닦고 있었다. 빗물에 섞인 흙이 손바닥에 묻어 글자를 흐리게 만들었다. 7회째, 같은 날, 같은 시간. 나는 한 번도 이 자리를 빠진 적이 없다. 그게 속죄라고 믿어왔다. 그때였다. 묘비 옆 작은 돌 위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진흙이 묻은 작은 손도장 하나. 어른의 것이 아니었다. 너무 작았다.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다. 묘 앞에 놓인 물건 하나. 금이 간 플라스틱 고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 늘 주머니에 달고 다니던 그 열쇠고리였다.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놀라지도 소리치지도 못했다. 몸이 설명할 수 없이 조금 작아졌다. 그건 분명 내가 직접 묻어둔 물건이었다. 7년 전 이 아이와 함께. 그때 비에 젖은 산길 너머 폐가 쪽에서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아버지가 여기 계셔서 무섭지 않아. 나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담배를 꺼냈지만 손이 떨려 불이 붙지 않았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누군가 일부러 나에게 보여주고 있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흔적이 왜 지금 나타난 걸까? 그리고 저 아이는 왜 나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을까? 그날 이후 나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아들이 정말 죽은 게 맞는지 아니면 내가 먼저 버린 건 아닌지.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의 진실과 숨겨진 비밀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않으실 수 없습니다. 7년 전 그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대성건설 회장 박진우의 책상 위 전화기가 깜빡입니다. 비서가 들어와 말합니다. 회장님, 막내 도련님께서 오늘 귀국하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박진우는 창밖만 보며 차갑게 대답합니다. 바쁘니 내일 저녁 때나 들르라고 전해. 도련님이 꼭 오늘 뵙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중요한 일이라면 문서로 보고하라고 해. 그날 밤 산길을 달리는 차 안. 핸들을 꽉 쥔 민호의 손이 땀에 젖어 있습니다. 조수석의 가정부 김순애가 뒤를 돌아보며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줍니다. 뒷좌석의 10살 하늘이 창밖을 보며 묻습니다. 아빠, 할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야? 민호는 백미러로 딸을 보며 쓸쓸하게 웃습니다. 무섭지는 않아. 그냥 바쁘신 분이야. 갑자기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민호가 필사적으로 핸들을 꺾지만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습니다. 김순애가 뒷좌석 아이들을 감싸 안는 순간 차가 한 바퀴 굴러 떨어집니다. 민호의 마지막 외침이 빗속에 묻힙니다. 순애 씨, 아이들만은 꼭 지켜주세요.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비서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막내 아들 사망 소식. 현장에서는 민호의 시신만 발견되었고 아이들과 가정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박진우는 전화기를 천천히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이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장. 장남 박성재가 아버지 옆에 서서 낮게 말합니다. 아버지, 민호 동생이 가져오려던 서류는 제가 모두 처리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만 끄덕입니다. 7년이 흘렀습니다. 박진우는 매년 같은 날 민호의 묘를 찾아 잡초를 뽑고 묘비를 닦습니다.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그날 아내 최영희가 묘비 앞에서 흐느낍니다. 민호야, 손주들 얼굴도 못 보고 보냈는데 얼마나 원통하니. 박진우의 시선이 묘비 옆 돌 위에서 멈춥니다. 진흙 묻은 작은 손도장. 그 옆에 7년 전 민호가 지니던 낡은 열쇠고리. 박진우의 손이 떨립니다. 최영희가 비명을 삼킵니다. 여보, 저게 뭐예요?
아이 손이잖아요. 박진우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손도장 옆에 자신의 손을 가져다 댑니다. 훨씬 작은 손입니다.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아이 목소리가 들립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계셔서 무섭지 않아. 박진우는 고개를 돌립니다. 묘 뒤편 폐가에서 희미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누군가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안에서 또 다른 아이 목소리. 누나, 오늘도 할아버지 오셨을까? 응, 올 거야. 아빠가 그러셨잖아. 할아버지는 절대 아빠를 잊지 않으신대. 박진우는 얼어붙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뜁니다. 떨리는 손으로 폐가 문을 밀어보려는 순간 최영희가 그의 팔을 붙잡습니다. 여보, 저 아이들이 누구예요? 혹시 우리 손주들이?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7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아이들이 이곳에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 왜 7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는지가. 박진우는 조용히 몸을 돌려 묘지를 내려갑니다. 최영희가 황급히 따라오며 묻습니다. 왜 확인하지 않으세요? 저 아이들이 누군지 봐야 하잖아요. 박진우는 차에 오르며 차갑게 말합니다. 장난치는 동네 아이들이겠지.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백미러로 폐가를 몇 번이나 돌아봅니다. 그날 밤 박진우는 서재에 홀로 앉아 민호의 열쇠고리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박진우는 서재에서 7년 전 사고 보고서를 펼칩니다. 민호 시신 수습, 동승자 3명 실종 추정 사망, 서하늘, 서우주, 김순애. 박진우는 낡은 등산복을 꺼내 입습니다. 아침 7시, 묘지 입구 주차장. 박진우는 나무 뒤에 몸을 숨긴 채 폐가를 지켜봅니다. 1시간 뒤 폐가 문이 열립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 너덜너덜한 패딩에 구멍난 운동화. 손에 낡은 광주리. 7살쯤 보이는 남자아이가 뛰어나옵니다. 누나, 나도 따라갈래. 안 돼, 우주야. 할머니 옆에 있어야 해.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소녀는 산길을 오릅니다. 박진우는 뒤를 따릅니다. 소녀는 능숙하게 산나무를 캡니다. 냉이, 달래, 고사리. 박진우는 나무 뒤에서 소녀의 옆 얼굴을 봅니다. 숨이 막힙니다. 민호를 닮았습니다.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는 모습이. 소녀가 일어나려다 발을 헛디뎌 넘어집니다. 날카로운 돌에 무릎이 부딪히며 피가 흐릅니다. 아야. 소녀는 울지 않습니다. 옷자락을 찢어 상처를 동여맵니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손가락이 번호판 위에서 멈춥니다. 구급차가 오면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박진우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습니다. 소녀는 혼자 일어나 절뚝거리며 다시 산나무를 캡니다. 박진우의 손이 떨립니다. 병원이 아니라 사람들 눈이 먼저 떠올랐던 자신이 역겹습니다. 오후, 박진우는 담장 틈으로 폐가 안을 들여다봅니다. 화롯불 앞에 이른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누워 기침합니다. 소녀가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줍니다. 할머니, 산남을 팔면 약 살 수 있어요. 하늘아,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저희는 진작 죽었을걸요. 우주가 구석에서 뛰어나옵니다. 손에 낡은 사진. 누나, 아빠 사진. 사진 속에는 민호가 두 아이를 안고 웃고 있습니다. 누나, 아빠는 언제 돌아와? 우주야, 아빠는 할아버지 묘 옆에서 우리 지켜보고 계셔. 박진우는 담장에 기댄 채 숨을 참습니다. 가슴이 미어집니다. 박진우는 차로 돌아와 전화를 겁니다. 김비서, 7년 전 민호 사고 기록 다시 찾아봐. 처음부터 끝까지. 해질녘. 박진우는 편의점에서 빵과 우유, 상처 연고를 삽니다.
폐가 문 앞에 봉지를 내려놓으려는 순간 문이 열립니다. 소녀 하늘이 박진우와 마주칩니다. 하늘은 뒷걸음질 칩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봉지를 내밉니다. 하늘은 받지 않습니다. 아저씨 아빠는 왜 할아버지를 무서워했어요? 박진우의 손이 떨립니다. 할아버지가 아빠를 미워했어요? 아빠가 그랬거든요. 할아버지는 자기를 싫어한다고. 박진우는 고개를 돌립니다.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박진우는 봉지를 문 앞에 놓고 돌아섭니다. 하늘은 조용히 문을 닫습니다. 차 안, 백미러에 비친 폐가, 봉지는 그대로 놓여 있습니다. 박진우는 핸들에 이마를 댑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평생 울지 않았던 남자가 처음으로 웁니다. 사흘 뒤 대성건설 부회장실, 장남 박성재가 전화를 받습니다. 확실해? 아버지가 매일 묘지에 간다고? 계속 지켜봐. 누구를 만나는지 전부 보고해. 박성재는 서랍에서 7년 전 사고 현장 사진을 꺼냅니다. 계곡 아래 추락한 차량, 그 옆에 선 자신, 사진을 라이터로 태웁니다. 그날 저녁, 폐가 근처 검은 승용차에서 양복 입은 남자 둘이 내립니다. 저기 애들 있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때 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남자들은 몸을 숨깁니다. 박진우의 딸 박지연이 내립니다. 손에 쇼핑백, 폐가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아, 나야. 문이 열립니다. 하늘이 놀랍니다. 아줌마. 박지연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우주가 다가옵니다. 아줌마, 큰할아버지는 언제 와요? 박지연의 표정이 굳습니다. 우주야, 큰할아버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되셨어. 하늘이 동생을 끌어당깁니다. 박지연은 하늘의 손을 잡습니다. 하늘아, 조금만 더 참아. 하늘이 고개를 젓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필요 없어요. 밖에서 남자가 통화합니다. 부회장님, 박지연 상무가 아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 목소리. 오늘 밤 안에 아이들을 데려와. 나무 뒤 박진우가 남자들을 발견합니다. 김비서에게 전화합니다. 지금 당장 경호팀 보내. 박진우는 남자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남자들이 문을 열려는 순간. 거기 누구야? 남자가 박진우를 알아봅니다. 회장님? 누가 보냈어? 성재냐? 남자들은 차로 달려갑니다. 문이 열리고 박지연이 나옵니다. 아버지, 7년 동안 알고 있었어? 박지연은 고개를 숙입니다. 오빠가 무서워서. 성재가 뭘 했는데? 민호 오빠 차 브레이크를 오빠가.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하늘이 나옵니다. 박진우를 봅니다. 너희들 위험해. 나쁜 사람들이 올 거야. 하늘이 뒷걸음질 칩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가세요. 하늘아, 내가. 가세요. 우리는 할아버지 필요 없어요. 문이 쾅 닫힙니다. 박지연이 다가옵니다. 아이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해요. 박진우는 주먹을 풉니다. 저 아이들이 날 거부하는데 어떻게? 경호팀이 도착합니다. 오늘 밤부터 이 집을 지켜. 모기 한 마리도 못 들어오게 해. 차 안. 박지연이 묻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재를 만나야지. 7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박진우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합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우는 김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습니다. 회장님, 7년 전 사고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현장 책임자가 부회장님 측근이었고 구조대 출동 기록이 조작되어 있습니다. 박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당시 생존자 김순애 병원 이송 기록이 없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어? 산중턱 폐가에 계십니다. 가자. 오후
폐가 안. 박진우가 문을 엽니다. 화롯불 앞에 김순애가 누워 기침합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다가가 무릎을 꿇습니다. 김순애 씨, 7년 동안 아이들을 지켜주셨죠. 왜 연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순애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 속에서 작은 USB를 꺼냅니다. 도련님이 사고 나기 일주일 전에 주셨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넘기라고. 그런데 아이들만은 회장님 손에 안 가게 해달라고 했어요. 박진우는 얼어붙습니다. 도련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이들도 그렇게 될까봐 무섭다고. 박진우의 손이 떨립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부회장님이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요. 도련님이 아버님께 보여드리려고 귀국하셨던 거예요. 성재가 그걸 알았고, 네. 도련님은 그날 밤 부회장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만나자고. 그리고 김순애는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낍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제가 민호 말을 믿었다면. 문이 열립니다. 하늘과 우주가 학교에서 돌아옵니다. 하늘은 박진우를 보고 멈춥니다. 할머니. 하늘은 박진우를 밀치고 김순애에게 달려갑니다. 김순애가 하늘의 손을 잡습니다. 하늘아, 이분이 너희 친할아버지시다. 하늘은 박진우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필요 없어요. 하늘아, 내가. 가세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아빠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우주가 누나 뒤에 숨어 박진우를 봅니다. 김순애가 하늘을 진정시킵니다. 하늘아, 할아버지는 나쁜 분이 아니야. 하늘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할아버지 사진 보여주면서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아빠를 미워한다고. 박진우는 가슴을 쥐어뜯는 고통을 느낍니다. 박진우는 천천히 일어납니다. 김순애 씨, 병원으로 모시겠습니다. 김순애가 고개를 젓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대신 아이들은 제가 지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박진우는 하늘을 봅니다. 하늘아, 너희가 날 필요 없어도 괜찮아. 하지만 나는 너희를 지킬 거야. 그게 내가 민호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이니까. 박진우는 문을 나섭니다. 밖에서 김 비서가 기다립니다. 박진우는 USB를 건넵니다. 이 안에 든 내용 확인해봐. 그리고 성재를 내일 본사로 불러. 김 비서가 USB를 받습니다. 회장님, 정말 부회장님을. 내 아들을 죽인 놈이야. 이제 아들이 아니야. 차에 오르는 박진우. 백미러로 폐가를 봅니다. 하늘이 문 앞에 서서 이쪽을 보고 있습니다. 박진우와 하늘의 시선이 마주칩니다. 하늘은 고개를 돌립니다. 박진우는 눈을 감습니다. 눈물이 흐릅니다. 다음 날 오전, 대성건설 회장실. 박진우는 USB 내용을 확인합니다. 화면에는 박성재의 비자금 조성 내역, 수백억 원대 횡령 증거. 김 비서가 보고합니다. 회장님, 부회장님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박성재가 들어옵니다. 여유로운 미소.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박진우는 노트북을 돌립니다. 화면에 박성재의 비자금 내역. 박성재의 얼굴이 굳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빼돌린 돈이다. 박성재는 침착하게 앉습니다. 민호가 저를 모함하려고 만든 조작 자료예요. 박진우는 USB를 책상에 던집니다. 민호가 죽기 전에 남긴 증거다. 내가 왜 동생을 죽였는지 이제 알겠더라. 박성재의 눈빛이 변합니다. 증거도 없이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7년 전 사고 현장 책임자가 내 측근이었어. 구조대 출동 기록도 내가 조작했고. 박성재는 웃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죠. 박진우는 서랍에서 또 다른 USB를 꺼냅니다.
민호 차량 블랙박스 복구 파일이다. 박진우는 USB를 노트북에 꽂습니다. 스피커에서 7년 전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형, 왜 이러세요? 저 정말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해요. 민호, 넌 항상 형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려고. 형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처리할 거야. 통화가 끊깁니다. 급브레이크 소리, 비명, 충격음. 박진우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박성재는 주저앉습니다. 아버지. 박진우가 책상을 내리칩니다. 동생을 죽였어. 내 아들을 죽였다고. 박성재가 고개를 듭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그래요. 제가 했어요. 민호가 아버지한테 가면 제가 끝장나니까요. 박진우는 비틀거립니다. 하지만 아버지도 책임 있으세요. 평생 저만 보셨잖아요. 민호는 항상 무시하시면서 박진우가 박성재의 멱살을 잡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였어? 박성재가 손을 뿌리칩니다. 민호만 죽으면 됐어요. 왜 그 애들이 나타난 겁니까? 문이 열립니다. 경찰 2명이 들어옵니다. 박성재 씨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박성재는 비웃습니다. 7년 전 블랙박스요? 조작이라고 주장하면 끝이에요. 내 계좌 추적 기록도 있어. 사고 전날 정비사한테 송금한 5천만 원. 그 사람이 자백했다. 박성재의 얼굴이 하얗게 변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웁니다. 박성재가 끌려가면서 소리칩니다. 아버지도 똑같아요. 민호 살아있을 때 사랑 안 하셨잖아요. 문이 닫힙니다. 박진우는 주저앉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오후, 박진우는 DNA 검사 결과지를 받습니다. 일치 확률 99.99%. 서하늘, 서우주는 박민호의 친자녀. 박진우는 결과지를 가슴에 묻습니다. 박진우는 아내에게 전화합니다. 여보, 손주들 데리러 가요. 정말요? DNA 검사 나왔어요. 하늘이랑 우주, 민호 아이들 맞아요. 박진우는 재킷을 입고 나섭니다. 차를 타고 산으로 향합니다. 이제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보입니다. 박진우는 폐가 앞에 섭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하늘아, 할아버지야. 문 열어줄래? 안에서 대답이 없습니다. 박진우는 문을 엽니다. 폐가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늘아, 우주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박진우는 폐가 안을 뒤집니다. 화롯불은 꺼져 있고 짐도 모두 없습니다. 박진우는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또 늦었구나. 박진우는 폐가를 나와 산길을 뒤집니다. 하늘아, 우주야. 대답이 없습니다. 경호팀 전부 투입해. 아이들을 찾아야 해. 1시간 뒤 경호원들이 산을 뒤지지만 아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해질녘 박진우는 민호의 묘소로 향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민호야, 아이들이 사라졌다. 뒤에서 작은 발소리. 하늘이 홀로 서 있습니다. 하늘아. 하늘이 손을 듭니다. 오지 마세요. 우주는 어디 있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이제 다 끝났어. 나쁜 사람 잡았어. 집으로 가자. 하늘이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요. 저희는 할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제 너희만큼은. 하늘이 소리칩니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할아버지 인정받으려고 얼마나 애썼는데.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자기를 싫어한다고. 하늘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냅니다. 어린 민호가 혼자 서 있고 뒤편에서 박진우가 박성재의 어깨만 감싸고 있습니다. 아빠가 이 사진 보면서 울었어요.
할아버지는 한 번도 자기 어깨를 안아준 적이 없다고 박진우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아빠는 죽기 전날 우리한테 말했어요. 할아버지한테 가면 안 된다고. 박진우는 무릎을 꿇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아빠는 이미 죽었는데. 할아버지, 우리는 그냥 아빠 곁에서 살고 싶어요. 할아버지 큰 집도 돈도 필요 없어요. 하늘아, 위험해. 하늘이 박진우의 손을 뿌리칩니다. 우리는 7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할아버지 없이도 괜찮았어요. 하늘은 돌아서서 달려갑니다. 하늘아. 하늘은 어둠 속으로 사라집니다. 박진우는 주저앉습니다. 손에 하늘이 떨어뜨린 사진. 박진우는 사진을 가슴에 묻고 오열합니다. 민호야, 내가 너를 이렇게 외롭게 만들었구나.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박진우는 묘비에 기댄 채 비를 맞습니다. 김 비서가 우산을 들고 달려옵니다. 회장님, 아이들 찾으셨습니까? 찾았는데 놓쳤어. 김 비서,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박진우는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민호야, 내가 살아있을 때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못 해줬어. 박진우는 일어납니다. 경호팀 철수시켜. 아이들이 날 원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다려야지. 아이들이 마음을 열 때까지. 차 안. 박진우는 백미러로 묘지를 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 2개. 하늘과 우주입니다. 박진우는 차를 세우려다 멈춥니다. 그저 바라만 봅니다. 아이들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민호야, 내 아이들 참 잘 키웠구나. 차가 산을 내려갑니다. 박진우는 사진을 봅니다. 이제 다 잃었구나. 일주일 뒤 박진우의 서재. 책상 위에 민호의 어린 시절 앨범이 펼쳐져 있습니다. 박진우는 앨범을 넘깁니다. 모든 사진에서 박성재는 박진우 옆에, 민호는 항상 혼자입니다.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박성재가 1등 리본을 달고 박진우 어깨에 올라타 있습니다. 저 뒤 민호가 2등 리본을 달고 혼자 섭니다. 민호야, 너도 1등 했었구나. 아내 최영희가 들어옵니다. 여보, 우리 뭘 잘못한 걸까요? 민호가 늘 혼자였어요. 우리가 곁에 있었는데도. 최영희는 눈물을 흘립니다. 민호가 10살 때 그림 대회 상 받았었죠. 회상. 15년 전. 어린 민호가 상장을 들고 뛰어들어옵니다. 아빠, 저 그림 대회에서 1등 했어요. 박진우는 서류를 보며 대답합니다. 나중에. 지금 바빠. 그림 대회요. 그림 그려서 뭐하게? 성재처럼 수학이나 해. 민호의 손에서 상장이 떨어집니다. 현재. 박진우는 얼굴을 감쌉니다. 그때 한 번만 안아줬어도. 박지연이 들어옵니다. 손에 낡은 노트. 아버지, 민호 오빠 방에서 찾았어요. 박진우는 노트를 엽니다. 민호의 일기장. 일기 내용이 흐릅니다. 2005년 3월. 아빠가 형만 데리고 회사 갔다. 2008년 5월. 아빠가 내 카드는 안 받다. 2010년 12월. 아빠가 형한테만 선물 줬다. 돈은 필요 없는데. 아빠가 나랑 같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박진우는 노트를 덮습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박지연이 말합니다. 민호 오빠는 평생 아버지 사랑을 기다렸어요. 나는 민호를 사랑했어. 표현을 못했을 뿐이야. 아버지, 사랑은 말로 해야 해요. 박진우는 노트를 가슴에 묻습니다. 민호야, 내가 진짜 아들을 잃은 건 내가 죽기 훨씬 전이었구나. 박진우는 오열합니다. 밤. 박진우는 민호의 묘소로 향합니다. 묘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미안하다. 일기장을 묘비에 기댑니다. 뒤에서 작은 목소리. 할아버지.
하늘과 우주가 서 있습니다. 박진우는 무릎 꿇은 채 아이들을 봅니다. 하늘아, 우주야. 하늘이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일기장이에요?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늘은 일기장을 펼칩니다. 눈물이 떨어집니다. 아빠가 이렇게 외로웠어요? 우주가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우리 아빠 사랑했어요? 그래, 우주야. 할아버지는 아빠를 사랑했어. 그런데 말을 못했어. 하늘이 묻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아니야, 하늘아. 할아버지는 너희를 사랑해. 이번엔 꼭 말할 거야. 매일매일. 하늘과 우주는 서로를 봅니다. 박진우는 두 팔을 벌립니다. 하늘아, 우주야. 할아버지한테 한 번만 기회를 줄래? 하늘은 망설입니다. 우주가 누나 손을 잡습니다. 누나, 할아버지 우는 거 봐. 아빠처럼. 하늘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우주가 박진우에게 다가갑니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 사랑해요? 박진우는 우주를 안습니다. 그래, 우주야. 이제부터 매일 말해줄게. 하늘이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이번엔 도망가지 마세요. 박진우는 하늘도 안습니다. 안 도망가. 절대 안 놓을게. 박진우는 두 아이를 안은 채 오열합니다. 며칠 뒤 대성건설 이사회. 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장 지분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아동복지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이사가 일어납니다. 경영권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합니다. 밖에서 최영희가 기다립니다. 여보, 후회 안 하세요? 평생 잘못된 것에 매달렸어요. 이제 진짜 소중한 것을 지킬 시간입니다. 한 달 뒤, 작은 시골 마을. 민호의 묘지가 보이는 언덕 아래 아담한 집. 하늘과 우주가 마당에서 뛰어놉니다. 박진우는 텃밭에서 채소를 가꿉니다. 우주가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제가 심은 토마토 빨개졌어요. 박진우는 우주를 안아 올립니다. 우리 우주 대단한데? 하늘이 다가옵니다. 할아버지, 오늘 아빠한테 가요? 그래, 토마토 가져가자. 오후, 네 사람은 민호의 묘소로 향합니다. 박진우는 묘비 앞에 토마토를 놓습니다. 민호야, 우주가 키운 토마토다. 하늘이 묘비를 닦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아요. 우주가 묘비에 말합니다. 아빠, 할아버지 요즘 웃어요. 박진우는 묘비를 쓰다듬습니다. 민호야, 내 아이들은 절대 외롭지 않게 키울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해줄게. 네 사람은 손을 잡고 묘지를 내려갑니다. 하늘이 뒤를 돌아봅니다. 아빠, 내일도 올게. 우주가 손을 흔듭니다. 아빠, 사랑해요. 집으로 가는 길. 우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내일은 뭐하고 놀아요? 내일은 연 만들어서 날리자. 하늘이 손을 잡습니다. 저는 할아버지랑 그림 그리고 싶어요. 그래, 하늘아. 할아버지가 내 그림 제일 먼저 볼게. 하늘이 환하게 웃습니다. 저녁 식사. 5명이 둘러앉습니다. 박진우는 아이들 그릇에 반찬을 담아줍니다. 많이 먹어야 해. 우주가 묻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사랑해요? 그럼, 매일매일 사랑해. 하늘이 말합니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아니야, 하늘아. 할아버지가 고마워. 식탁에는 따뜻한 웃음이 번집니다. 밤, 아이들이 잠든 방. 박진우는 두 아이 이불을 덮어줍니다. 하늘이 잠결에 중얼거립니다. 아빠 좋아. 박진우는 하늘 이마에 입맞춤합니다. 하늘아,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줄게. 박진우는 창밖을 봅니다. 저 멀리 민호의 묘지가 있는 언덕. 민호야, 잘 자거라. 아빠가 내 목까지 아이들 사랑해줄게. 달빛이 집을 비춥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사랑은 살아있을 때 해야 한다는 진실을 이제야 깨달은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